한 번에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은 죄송하게도 좀 저희의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들이 의미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고, 또 이것들을 느리게 해도 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좀 내렸어야 됐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을 좀 덜 바꾸고 반영을 하냐, 아니면 바꿔야 될 거를 다 준비될 때까지 업데이트를 미루냐, 이런 선택을 평소 같았으면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조금만 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느리게 다 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방법, 그러니까 나눠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하자 보다도 용사님들께 최대한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번에 반영된 18개 직업 이외의 직업들은 최대 2달까지 이런 변경 사항들이 반영되는 게 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분명 저희의 역량 안에서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께 가장 즐거운 경험을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 취지에 맞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번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쭉 한번 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좀 일하는 방법을 바꿨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서 뭐 할 건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전투 경험 개선의 목표는 크게 보면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직업의 어떤 구조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봉합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근본 수정이라고 하는데 좀 근본 수정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직업들 중에서는 좀 주요 스킬들이나 어떤 스킬 시스템이 현재의 전투 메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뭔가 의도했던 그런 전투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직업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걸 단순히 좀 수치적인 부분만 살짝 건드린다거나 좀 일부 스킬들에 대해서 뭐 한두 개만 이렇게 깔짝깔짝 바꿔서는 사실 좀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건드려 보자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을 잘 바꿔보는 게 이번에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수치적인 면, 그러니까 데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론적인 상태가 있고 실전에서의 상태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 라는 게 이번 두 번째 저희 전투 경험 개선의 목표입니다.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와 방법론을 가지고 수치를 설정합니다. 뭐 딜 시너지나 생존 유틸이나 뭐 컨트롤 난이도, 그러니까 조작해야 되는 스킬의 개수나 이런 난이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치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실제 용사님들이 플레이하실 때에 느끼시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발생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보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의도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상태의 딜과 실전에서의 딜이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이번에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구조 개선 작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두루 해서 좀 저희가 의도한 그런 수치를 잡아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수치 잡으면서도 그런 기준들도 다시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밀하고 세세하게 이런 수치들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의 변경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컨트롤적인 부분입니다. 컨트롤, 조작하는 측면에 있어서 직업 전반적으로
이 컨트롤의 응답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전투 경험 개선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번 시즌에 특별히 좀 많은 용사님들께서 메이플 스토리 복귀를 해주면서 좀 더 이슈가 대두되었는데요. 이게 사실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메이플 스토리 조작감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적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실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해보시면 좀 대만 느끼실 수 있는데 조금 뻑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연 경험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액션 딜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스킬을 사용할 때 그 캐릭터의 동작을 재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이동을 포함해서 다른 스킬 사용이 안 되는데 이 액션 딜레이가 요즘의 전투 메타에 비해서 좀 긴 직업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스 패턴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투의 합리성이 낮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모든 직업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인 보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액션 딜레이 몇 초 줄이고 이런 작업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주력기가 바뀐다고 하면 모든 데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밸런싱을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뭐 스킬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 설계를 해야 되는, 좀 전투 메커니즘 전반을 건드려야 되는 큰 작업이기 때문에 앞선 이제 구정 개선 작업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3개월에 걸쳐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직업에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요번에 반영되는 직업들 중에서 조금 많이 바뀐 직업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이 바뀐 게 한 4가지 정도 직업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4가지 직업은 이번에 라라, 블래스터, 풀위, 썬콜 이렇게 4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라부터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라라 같은 경우에는 용맥이 사라졌습니다. 용맥. 라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맥을 제거했습니다. 이 용맥이라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지형과 연계된 전투 경험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특히 사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 지금 시점에 돌이켜보면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좀 더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걸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들과 실전들 사이의 괴리를 좀 줄이겠다 했는데,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용맥을 제거하는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스킬은 어떻게 되지, 저 스킬은 어떻게 되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맥의 제거에 맞게 전부 다 리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라 하시는 분들이 플레이해 보시면 어떤 걸인지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번에 라라가 이렇게 바뀐 거고요. 다음은 블래스터인데요. 이 블래스터는 일단 겉보기에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블래스터가 사실 원래 조작이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조작 연속적으로 하고 캔슬을 잘 하고 이런 거가 이제 블래스터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부분을 좀 리스펙해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안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작하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캔슬을 위해서 짧은 시간 이제 스킬을 차징하고 이 차징 이후에 발동되는 이동을 이렇게 멈추는 그런 조작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컨트롤을 복잡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서 복잡하고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좀 뻑뻑한 조작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차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더킹 스웨이에서 차징 기능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징이 없어도 캔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해머 스매시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이제 모든 연계 사이클에 지금은 다 섞어 써야지 이 최대 딜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 소위 말해서 제거해 두지 않으면 게임의 피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것을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 상위 보스가 추가가 되면 될수록 하위 보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용사님들한테는
보스 컨텐츠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순삭하고 나오면 되는, 특히 어센트 스킬 추가되고 난 이후엔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정석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무력템, 칠흑 보스 장신구 세트로 대표되는 무력템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스를 가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게임 플레이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번에 다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고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 무력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부터 좀 세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번에는 이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를 상대적 하위 보스들, 용사님께서 표현을 빌리면은 건미솔 라인에서는 조금 적게 나오게 수정을 하고, 상위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원래 보스 드랍을 안 하던 보스들의 혼돈의 칠흑 장신구 상자라고 하는 아이템을 추가를 해서 그 보스들에서 이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가 드랍이 되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2마리 제한으로 인해서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를 못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조치는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가 지금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를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건미솔 보스들의 어떤 보스 격파 난이도, 이 위상이 그것들이 추가됐을 때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템의 공급량, 그러니까 노작 아이템의 공급량이 저희의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위 보스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뭐 하드림보, 하드 발드릭스, 익스트림 카링처럼 정말 최상위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요런 보스들에서 굉장히 잘 나오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하이 보스에서는 좀 적게 나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생산의 주체를 좀 더 상위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로 넘기는 작업이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좀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좀 전체적인 공급량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정적인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어떤 경제적인 조치는 아니고 조금 게임 플레이적인 조치와 좀 더 맞는 부합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스우에서 하드와 익스트림 난이도 모드에서 이 블랙 하트를 드랍하지 않게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익스트림 스우 추가하면서 이제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최상위 7파트 컴플리트 언더 컨트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게임의 경제나 아이템의 성장 동선에 있어서 이 기간제 하트라고 하는 파츠가 조금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상시 아이템이 나온 만큼 이제 기간제 하트는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벤트에서 사실 페어리 하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시로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간제 하트의 부재가 미칠 수 있는 어떤 여파가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고, 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드 난이도의 보스가 굉장히 쉬워지고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질 거예요. 특히 하드스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에 또 블랙 하트가 남아있게 되면은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장신구 파츠와 너무 좀 비교가 크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 때문에 조금 장고 끝에 이번에 이렇게 칠흑 관련된 큰 변화를 하면서 블랙 하트도 함께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12마리의 보스만 퇴치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다음 주부터 반영이 되게 되면은 12마리의 보상 몬스터를 퇴치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로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 보스를 먼저 퇴치하게 되면은 상위 보스를 입장할 수 없게 되는 좀 그런 불상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알람을 한번 드리긴 할 건데 사실 그걸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서 도전할 수 있는 상위 보스를 먼저 도전하시는 게 이제는 좀 정석적인 공략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 보스 시스템 리워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12마리 이상의 보스를 퇴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속된 말로 먹자를 방지하는
것을 좀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자. 그러니까 그 보스를 원래라면 퇴치할 수 없는데 그 보스를 너무나도 손쉽게 퇴치할 수 있는 인원들과 파티를 해서 소위 말하는 버스를 타서 그 보스를 퇴치하고 그 리워드를 나눠 먹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통칭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메이플 스토리는 최대한 높은 난이도의 보스를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깨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먹자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려하는 게임 플레이도 아니고, 이것의 효율이 저희가 장려하는 소수 상위 보스 트라이보다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트라이도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좀 요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우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저희 결정석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스 퇴치를 12회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결정석적인 측면에서의 버스의 니즈를 없애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테르넬 장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체감되는 그런 변화일 텐데, 칼로스랑 카링이 드랍하는 이 에테르넬 장비의 조각들을 개인 보상에서 모두 다 파티 보상으로 이번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6인 파티 클리어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에테르넬 장비가 생산되는 양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일부 감소가 되게 될 텐데요. 혼자서 플레이를 하시거나 적은 인원으로 플레이 하시는 경우에는 더 많은 에테르넬 조각을 이렇게 독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상 경험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공존할 것 같습니다. 요걸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카오스 칼로스가 제일 좀 현재 이 현상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스인데요. 카오스 칼로스 같은 경우에는 6인 파티 기준으로 볼 때 데미지를 5% 이하로 넣는 파티원이 가져가는 이 에테르넬 조각의 비율이 전체 조각의 4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 먹자의 효율이 소수격보다도 더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보스에서 더 이게 확장되기 이전에 미리 작업을 하는 것이 장비의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용사님들의 정상적인 플레이 동인에 있어서나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변화한 보스 컨텐츠의 어떤 난이도 혹은 위상에 맞춰서 보상을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가 꾸준하게 해왔던 작업이고 요번에는 그렇게 많은 작업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작업들이 아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져온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초의 대적자가 중간 난이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만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좀 보스들에서 드랍하는 리워드들이 그 보스들의 위상에 맞게끔 조정하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7회계 보스 장신구 세트 같은 경우에도 드랍률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그것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지 난이도 칼로스 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조각 관련된 에테르넬 조각 관련된 아이템을 드롭하지 않게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노멀 칼로스에 있어서는 생명의 연마석의 드롭률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칼로스 카링 최초의 대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에테르넬 장비를 모두 다 상의, 하의, 모자, 그리고 아까 어깨 장식, 아까 최초의 대적자에서 나왔던 그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다 세트로 묶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의 목적은 사실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것보다 아마 앞으로 9월, 10월에 거쳐서 반영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이 목적으로, 그러니까 위상에 맞는 보상의 조정이라는 것은 더 많은데,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전투 경험 개편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직업들의 싸우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보스와 그리고 리워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추가적인 변경점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보고 이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8월에 반영된 전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보스 리워드 관련된 경제 개편 관련 사항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보스 그리고 경제 관련된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저도 좀 섭섭한데,
이거는 사실 미리 말씀을 다 드려버리면은 조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는 피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들도 있고, 이런 전투 경험 변경과 함께 맞물려서 좀 용사님들이 플레이 패턴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든 업데이트 피처들을 다 밝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투 경험 개선도 그렇고 이번에 진행할 이 보스 리워드 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개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결국에는 메이플 스토리가 좀 더 오랜 시간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용사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조치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처들이 쌓여고 쌓여야 게임이 오랜 시간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뭐 아무 말 없이 막 반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보스 리워드 그리고 뭐 전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변경사항들이 있으면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거는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함께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이 더 많은 만큼 말씀드렸던 의도에 잘 부합하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9월, 10월 업데이트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8월에 시작해서 9월, 10월 하반기에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월과 10월에 반영될 내용들 중에서 용사님들이 좀 미리 아시면은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일부만 좀 가져와서 이렇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좀 할게요. 네. 여기에 있는 게 다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서프라이즈 할 만한 요소들이 9월, 10월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9월에는 280레벨의 에픽 던전이 추가가 됩니다. 악몽선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배경 나와 있는 것처럼 오디움과 관련된 컨셉으로 이렇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추가되는 이유는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부터 쭉 11월까지 집중해야 되는 용사님들이 캐릭터 기준으로 봤을 때 6월부터 우리 메이플 스토리에 새롭게 유입이 됐거나 아니면 6월 이벤트를 기점으로 새롭게 키운 부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캐릭터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똘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하려면은 이제 슬슬 270 후반, 280 초반에서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이 슬슬 막히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마 9월쯤이면 딱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9월에 맞춰서 이 280레벨 에픽 던전을 새롭게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적으로나 컨트롤적으로나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유니온 챔피언 슬롯도 조때에 맞춰서 한번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때 키운 캐릭터들이 챔피언 컨텐츠에 도전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타이밍에 맞춰서 챔피언 슬롯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 용사님들께 좀 더 적절한 타이밍에 스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9월에 맞춰서 유니온 챔피언 슬롯을 확장을 할 거고요. 뭐 컨텐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개선 사항들도 몇 가지 아마 함께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9월에 보시면은 저 하단에 보면 메이플 아지트라고 해서 신규 가을 이벤트 메이플 상설 PC방 프로모션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9월부터 10월을 커버하는 2달짜리 또 이제 패키지 이벤트가 9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셉적인 측면은 우선은 저희가 쇼케이스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10월에 이제 PC방을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상설 PC방, 메이플 스토리 상설 PC방을 오픈할 건데
그거랑 이제 연계해서 컨셉적으로도 연계를 해서 한번 인게임 이벤트를 구성을 해보려 하고 온 오프라인을 오가는 좀 그런 축제 같은 그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과 어떤 온 오프라인의 이벤트는 그런 것이 있고요. 보상과 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아까 쭉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입니다. 아까 8월 이벤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9월, 10월은 이제 소위 말하는 챔피언 버닝의 시즌으로 해가지고 여러 부캐를 이렇게 키우는 걸 장려하고 혹은 사실 여러 부캐를 이미 키운 용사님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시즌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번 9월, 10월은 좀 하나의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본캐가 될 수도 있고 부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 2개의 캐릭터죠. 그러니까 본캐, 부캐 혹은 본캐 하나를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고 그랬을 때 혜택이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2달에 걸친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보면은 상단에 월드 아카이브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뭔가 스펙업과 관련된 컨텐츠는 아니고요. 스토리 컨텐츠입니다. 스토리 컨텐츠. 그래서 도감 컨텐츠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불렀는데 스펙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도감 컨텐츠라고 불리면 뭔가 이 MMORPG 씬에서 의뢰 말하는 그 도감이 떠오를 것 같아가지고 이 월드 아카이브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고 쉽게 얘기하면은 메이플 스토리에 되게 많은 어떤 서사적 배경들이 있어요. NPC도 그렇고 뭐 맵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몬스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딘가에서 정리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앞으로 이어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IP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게임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요 시즌에 이런 스토리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한번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지역에 가면은 어떤 피처를 얻어서 저기 등록되고 이런 식입니다. 뭐 몬스터를 잡으면 그 몬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등록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스토리를 보려면 직접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저 차원의 도서관 가서 읽거나 아니면 이게 잘 정리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론이 밖에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 짤막짤막한 그런 이미지와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적 배경들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컨텐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8월, 9월, 10월에 들어갈 컨텐츠들 중에서 지금 미리 말씀드려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부 이렇게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더 재미있고 충격적인 업데이트들을 긍정적으로 충격적인 업데이트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11월 달이 비어 있잖아요. 11월 달도 저희가 놀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12월 달도 놀지 않습니다. 겨울 업데이트 또 저희가 달려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8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풍성하게 한번 또 하반기를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처음에 제가 이 나우를 시작할 때 이번 나우가 가졌으면 하는 의미 혹은 전달됐으면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플 스토리의 하반기가 상반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풍성하고 가득 채워져 있고 이것이 기대되는 그래서 좀 더 메이플 스토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오늘 메이플 스토리 나우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 아니면 어쩌면 그 이전부터 마일스톤 때부터 결국엔 이렇게 업데이트 꾸준히 열심히 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저희의 역량이 부족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꾸준하게 게임 업데이트 잘 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경험했고 체감했습니다. 용사님들도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부터 11월까지 그때 했던 것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열심히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또 한 번 또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사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져서 좀 죽을게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게임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전부인데, 이번에 게임은 아닌데 말씀드려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또 마무리 전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고로 요거는 조금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약간 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서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제가 보고 읽는구나 싶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넥스트 쇼케이스 기억하시죠?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그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넥스트 쇼케이스의 핵심 발표 내용을 행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점을 확인하여서 이후에 유출 당사자와 소속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법원은 넥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서 유출 당사자와 소속 업체 등에게 넥슨의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외부에 유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는 행위는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제 쇼케이스라는 행사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제목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쇼케이스라는 행사가 이게 예전이랑 사실 의미가 엄청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사실 단순한 정보 공개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몇 개 틀고 그냥 끝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 메이플 스토리에는 이 쇼케이스가 단순한 정보 공개 행사가 아닙니다. 이 쇼케이스는 당연히 그 행사장에 오신 분들은 당연하고 그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행사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수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임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쇼케이스에 대한 유출은 단순히 어떤 업데이트 정보가 선공개되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에서 반전을 스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이플 스토리는 물론이고 우리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서 쇼케이스라고 하는 행사의 완성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유출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저희 메이플 스토리는 앞으로도 이런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사님들께 돌아가야 할 그런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 운영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영정책. 최근에 저희가 메이플스토리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비정상 플레이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인의 명의의 계정까지 동원을 해서 다수의 계정으로 메이플 스토리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계정들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꽤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스 리워드 개선과 어떤 경제적인 개선 작업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작업입니다. 결국에는 호사다마라고 게임이 잘 되면 그만큼 좀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게임이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조치를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9월, 10월에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제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게임 시스템적인 변화도 좀 있을 거고요. 운영 정책적인 변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메이플 스토리가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게임 전체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막아나갈 예정이라는 점 미리 약간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좀 상식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메모가 하나 썼는데 유챔 슬롯 몇 개 뚫리냐는 질문들이 많다고 하는데 1개 뚫립니다. 1개. 이 유챔은 저번에 이제 저희가 원래 유챔이 처음 들어가는 시점에 그 채널 그 슬롯을 이렇게 딱 3개로 제한해서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번에 너무 빡 제공이 되게 되면은 편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용사님들의 성장 수준을 보면서 부캐들의 성장 수준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라고 그 당시에 겨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조를 가지고 있고 용사님들의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수준과 게임이 쉬워지는 게임이 성장에 가속되는 그런 패턴들을 잘 살펴보면서 슬롯을 하나씩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버 주나요라는 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는 죄송한데 이번 시즌에는 추가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템 버닝은 추가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막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변경이나 뭐 리워드 시스템 변경이나 이벤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바꾸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운영 정책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게임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를 해 나간다라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이템 버닝은 그것에 조금 위배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용사님들의 유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 부캐의 성장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는 당연히 저희가 공급을 해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저희 게임의 상태에서는 이 아이템 버닝을 추가로도 지급하는 것이 좀 더 리스키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템 버닝과 관련된 추가 지급 예정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저번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읽어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걸렸는데 아마 제가 조금 긴장을 해서 좀 이렇게 랩하듯이 쏟아내서 되게 빠르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중간중간에 많이 드렸고 기대해달라는 말씀도 중간중간에 많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또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 하반기에도 업데이트 많이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 그것들은 전부 다 이 메이플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더 재밌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서비스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조금 잘 됐다고 뭐 느슨해지거나 축배를 터뜨리는 일은 없고 초심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용사님들께 공감 갈 만한 재미있는 게임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메이플 스토리가 빨간색 글자로 나오면서 팀 여러분 화이팅이라는 글자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메이플 스토리 팀이 이거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가 뭐 인원도 늘어났지만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사실 이 스킬 관련된 변경사항들 나눠서 여러 개 직업하는 것도 제 제안이 아니고 메이플스토리 팀원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용사님들한테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들 지금 이 메이플스토리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책을 받아야 하고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지만 기억날 때 한 번씩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 더 신나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검증되는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더 자발적으로 재미있는 게임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질책의 말씀과 더불어서 응원의 말씀도 저 말고 우리 메이플스토리 팀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볼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지 조금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배고파요 뭐 하시는데 선물은 저희 9월에 또 이벤트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 재밌는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좀 재밌는 선물을 재밌는 형태로 한번 들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작은 9월인데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아마 용사님들한테 선공개되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스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기다려 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 혹시 뭔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패스가 왜 5만 원인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해명은 아니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지난번 이제 챌린저스 패스에 비해서 일단은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실 그 챌린저스 패스가 보상 자체도 물론 굉장히 의미 있지만 이 일목댐하고 추가 경험치 효과가 메인인데 이걸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점이 일단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이고요. 보상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첼서 패스 때 비해서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첼섭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수준의 어떤 성장 경험 완화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들어간 건데 이번 프론티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건 좀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좀 선택적으로 특히 그 패스 혜택에 집중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좀 구매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가격적인 허들을 좀 높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나쁜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한번 볼게요.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네, 여러 가지 참 입이 근질근질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명드릴 때 또 저희의 재미가 반감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좀 아껴놓겠습니다. 9월 나오는 아마 이번 8월 나오보다는 좀 짧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10월에 아마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11월에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9월 나오는 아마 이번 거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아까 어쨌든 9월에 들어갈 메인 피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벤트나 에픽 던전이나 유챔, 슬롯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거 뭐 그 적지 않아서 그것만 설명해도 어느 정도 시간은 되겠지만 이번 8월 나오보다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하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부 몇몇 직업들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한 조치는 안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왕왕 보이는데 8월, 9월, 10월 이렇게 3달에 걸쳐서 좀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갈 거고 한 번에 이걸 다 8월에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작업들을 최대한 빠르게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카에 대해서 많은 용사님들께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제가 뭔가 용사님들이 좋아해 주셨던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용사님께서 알파카 그러니까 무여광 시즌 1 때는 참 재밌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것과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조금 수치적인 확률적인 부분만 좀 변경을 해서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용사님들께서 뭔가 이 편차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재미없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또 숙고해서 다음번에 혹시나 또 유사한 이벤트를 하게 되거든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도치 않게 용사님들께 더 많은 용사님들께 좀 불쾌한 경험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거나 혹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말을 아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래 채우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모래,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모래는 꾸준히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9월 라우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지금 또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날씨가 더운 지역도 있고 하더라고요. 참 날씨가 기상천외하게 바뀌는데 어디에 계시건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메이플 스토리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오메감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도 멍멍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첫눈에 저를 알아보셨을 때 욕하지 마시고 아는 척 하셔서 다가오셔서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선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욕이 저를 향한 욕이 아니라 약간 놀람에 의해서 나오는 욕인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리거든요. 찾아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엔 뭐 게임 만드는 재미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메이플스토리 나우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메이플스토리 나우로 돌아올 때까지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